얼마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고 조금 숨이 차기도 합니다. 또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가끔 첫째 딸이 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도 하는데요. 큰 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이 많아집니다. 무슨 일인지 건강이 모든 것 채널에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60이 되면 의도적으로 운동을 해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매년 4%씩 근육이 손실됩니다. 근육의 양과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의 기능과 파워보다 현저히 낮아진 근육량과 근력으로 인해 다른 건강상의 위험과 사망률까지도 증가하게 되는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육의 기능까지 모두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개개인마다 주된 원인이 다르겠지만 주로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량 부족 등으로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섭취와 흡수가 문제되어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확률이 65세 이상을 기준해서는 10명 중 1명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근감소증 의심 증상으로는 1. 물건을 잘 들지 못한다. 2.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여기서 급격한 체중 감소의 기준은 1년에 자신의 몸무게의 10% 이상을 의미합니다. 3.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4. 자주 넘어진다. 5. 종아리둘레가 많이 가늘어졌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반복해서 휘청거린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심 단계 증상과 함께 악력이 많이 줄었다면 근감소증으로 대부분 간주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전신체 성분을 분석하여 근육량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특히 75세 이후부터는 많은 만성질환과 근감소증이 연결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40대 이후에도 만성질환이 있다면 항상 근감소증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줄어드는 근육량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퇴화입니다. 같은 크기의 근육이라도 제때 내가 원하는 동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낙상과 골절이 쉽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아파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한번 아프고 난 뒤에 이전처럼 몸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평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버밍엄 소재 알라바마 대학의 생물학 교수 마르케스 바문의 말에 따르면 60대 그리고 70대 이후에 트레이닝을 시작한 사람들도 40대처럼 근육을 강하고 튼튼하게 단련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건강 정보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차 질병으로까지 인식되어지고 있는 근감소증 예방과 대응은 대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입니다. 일단 근육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너무 갑작스럽게 근력 운동을 하면 몸에 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 걷기와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시작으로 차츰 근력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운동 목표는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근육을 생성하는 속도보다 분해하는 속도가 빠른 우리 몸의 근육들을 잘 지키고 그 근육들이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게 동작을 해내야 합니다. 근감소증이 걱정되어 하루 1시간 이상 땀나게 걷기 운동을 하는 노년층 이건모 씨는 너무 많은 하체 위주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시니 잘 쓰지 않는 허리와 상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산소 운동 시간은 줄이고 근력과 전신 운동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하고 있는 동일한 동작의 걷기 운동은 사용하는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신의 근육을 쓰기 위한 다채로운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 역시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여 많은 시간을 효율성 없이 써버리니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100으로 가정하고 60% 정도 강도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강도를 측정하는지 잘 모르시다면 내 최대치의 운동 강도에서 얼마나 심장이 많이 뛰고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체크합니다. 직접 체크를 하시거나 손목시계 형으로 나오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하시면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운동으로 이번 주에는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쉬워졌다면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해서 매주 혹은 매월 운동 강도를 높여주면 이상적입니다. 또한 나이가 먹었을 때 무서운 질병인 낙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밸런스 운동, 즉 균형을 잡는 동작들도 꼭 해주면 좋은데요. 중심을 잡는 동작들은 근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긴 하지만 따로 운동을 해주면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지니 운동 종목들 중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들을 꼭 같이 합시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동만 잘 해주었다면 근감소증 예방고시에서는 몇 점을 받을까요? 50점입니다. 이유는 근육 운동을 해주었다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딱 절반 정도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를 하루에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감소증 환자들은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니 약 75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계란으로 따지면 하루에 12알 정도를 드시는 것으로 몇 끼마다 4개 정도의 계란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양을 먹어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꼭 계란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함유가 높은 육류와 생선, 두부 같은 식품들을 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몸에서 자연스레 생성이 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이 더 권장됩니다. 섭취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끼니별로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내장에도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로 부족한 단백질 식사량을 충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들을 영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맨 동작은 몸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좋은 운동일 거예요. 매일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우리들의 허리에 부하를 덜어주고 코어와 전신에 힘을 주지만 많이 힘든 동작이 아니어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안성맞춤입니다. 20회씩 3에서 4세트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너무 빠르게 동작을 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본인의 들숨과 날숨에 맞춰 동작을 해주시면 속도가 적당하실 겁니다. 준비 운동은 갑작스럽고 부담이 큰 운동들을 하기 전 우리 몸과 뇌의 몸이 움직일 테니 준비할 시간을 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몸을 데워 뻣뻣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때에도 너무 급하게 큰 동작들을 하기보단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내 몸도 놀라지 않을 테니 꼭 따라해봅시다. 바닥에 엎드리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몸을 곧게 해주는 것을 준비 자세로 시작하여 배 밑에 무언가 있다고 상상하며 허리를 차츰 들어줍니다. 힘을 줄 때 어깨가 들려 귀 쪽으로 가는 것을 조심하며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꽤 힘이 드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횟수를 하고 한 번 쉬고 다시 하는 식으로 점점 익숙해지시면 분명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마운틴 클라이머로 몸에 땀을 내주겠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는 근력 운동이기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허리와 몸통이 둥글게 말리지 않기 위해 버텨주는 동작을 하면서 코어의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직접 바른 동작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숙여 바닥에 손을 대고 푸시업 자세를 만듭니다. 이후 내 등과 엉덩이 그리고 발끝까지 일직선이 깨지지 않게 주의하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차줍니다. 이때 가슴까지 올리기 어렵다면 팔꿈치를 향하여 하체를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손목 관절이 좋지 않으시다면 바닥에 디딘 손을 주먹을 쥐어 펀치를 하듯 바닥을 디뎌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으로 동작을 하셔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신다면 의자나 소파 혹은 침대에 손을 디뎌주면서 동작하여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벽에 손을 대고 무릎을 올리거나 손을 대지 않고 무릎만 올리는 동작들로 시작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시작하셨다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숨이 조금씩 차려고 하고 몸에 송글송글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해볼 동작은 개구리 스쿼트입니다. 앞에서 했던 마운틴 클라이머보다 조금 더 근력 운동적인 요소가 많은 이 동작은 엉덩이에서 허벅지에 이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일반 스쿼트가 복잡하셨다면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시작하는 개구리 스쿼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쉽게 느껴지실 테니 스쿼트 포기자분들은 지금 바로 동작 같이 해봅시다.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고 11자보다는 약간 팔자로 발을 벌려줍니다. 이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좌변기에서 볼일을 본다고 생각하며 푹 쪼그려 앉아줍니다. 앉았다면 내 허리가 일자로 곧게 펴졌는지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무릎만 펴주면서 반 정도만 몸을 일으킵니다. 정말 개구리가 점프를 뛰는 것 같은 귀여운 이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마운틴 클라이머 운동에서처럼 의자나 침대 그리고 소파를 손에 대고 동작을 시작하다 점차 맨몸으로 해보시면 분명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숨을 내뱉고 앉는 동작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본인의 편한 호흡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분에 25회를 3에서 4세트 목표로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땀이 비오듯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동작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의 난이도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츰 강도를 높여가면 누구나 근육 부자가 되실 수 있으니 꾸준히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쪽 다리로 버티는 동작을 하면서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밸런스 운동도 함께 해주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동작은 앞에서 먼저 한 마운틴 클라이머와 개구리 스쿼트로 집중 공략한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한 번 더 운동하게 합니다. 한 발로만 몸을 지지하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 바닥을 찍는 동작인데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앞의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을 해줍니다. 처음에 동작이 어렵다면 지지할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하면서 동작을 익힙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느껴지셨다면 손에 아령이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고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균형 감각과 함께 근력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니 동작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운동할 때 꼭 옆에 푹신한 매트나 침대 혹은 소파 옆에서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증이 나는 것보다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마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조금 더 많이 물을 드셔서 피부도 탱탱해지게 하고 건강도 챙겨봅시다. 이번 운동들로 몸이 풀리고 또 괜찮은 운동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운동들도 오른쪽 상단에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 참고해서 근력, 활력 부자가 되어봅시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면서 노인 인구의 10%를 고생시키는 흔한 증상인 근감소증.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발병 시 일상생활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전신 근력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로 분명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어서 준비하면 예방이 힘드니 흰머리가 하나 둘 나기 시작하는 40대, 50대부터 차츰 관리하면서 근력 감퇴가 없는지 항상 유념해야겠습니다. 조금의 습관이 1년, 5년을 바꿉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건강 그리고 운동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